살다가 고구마 온도를 재긴 처음인데 84.9도. 그러니까 제가 손이 뜨겁죠. 맥주 안주를 이거 와 기가 막힌다니까 이런 거. 겨울 내내 박스로 산 고구마 찌거나 굽기만 해가지고 드셔보셨나요? 이제 슬슬 질리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영상 주목하세요. 퍽퍽하다고 고구마를 우유랑 먹거나 김치와 곁들여 먹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 말고도 밥 반찬이나 특별한 간식으로 먹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으시겠죠? 오늘은 제가 그 고민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구마 크로켓과 고구마 팬케이크까지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가지고 요리를 할 건데 일반적인 요리는 아니고 약간 유럽식으로 할 겁니다.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매번 먹는 고구마 좀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드셔보셔라 하는 그런 의미로 레시피를 가져왔는데, 솔직히 오늘 레시피는 제가 자주 만들어 먹는 요리는 아니에요. 제가 고구마를 가지고 요리를 막 자주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자, 우선 고구마 껍질을 먼저 좀 씻겠습니다. 고구마 껍질을 씻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고구마 껍질을 제가 씻는다고 하는 건 고구마 껍질을 쓰겠다는 말이겠죠. 아, 그러면 고구마 껍질을 쓰는 마탕인가?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고구마는 껍질이 영양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과육보다. 그래서 껍질을 다 벗기고 먹는 것보다는 껍질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꼭 요리하실 때 보면 자꾸 다 이거 껍질을 버리시던데,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우선 이 고구마 껍질에는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노화를 억제하고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역할을 굉장히 해요. 이렇게 좋은 고구마 껍질을 안 먹을 수는 없겠잖아요. 속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좀 빨리 오를 수 있는데, 껍질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껍질이 또 혈당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오릅니다, 혈당이. 많은 여성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장 건강, 대부분은 수용성이든지 불용성이든지 식이섬유가 한 가지 성질만 있는데 고구마는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꼭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고구마를 살짝 쪄야죠. 고구마를 삶지 않고 찔 거예요. 물을 살짝 받아서 고구마를 이렇게 놓고, 자, 저압 냄비를 믿겠습니다. 빨리 쪄지기를. 불도 한 방에 켜졌어요. 웬일이지?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인데. 껍질째 드시는 분들은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가지고 드시고, 대신에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 감자 껍질도 그렇고. 이게 무조건 다 껍질을 벗기는 거는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면서 하는 게 좋지. 이게 뭐 딱히 고구마가 익기 전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치즈 갈아놔야 되겠다. 치즈를 열심히 갈아놔야지.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입니다.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그라나 파다노나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있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페코리노 로마노를 한 번에 몇 개를 사가지고 이걸 쓰는 거지, 뭐 아예 다르진 않고 각각 좀 비슷하긴 해요. 솔직하게 살짝씩. 그래도 조금씩 다른 건 있으니까 쓰실 분들은 입에 맞으시는 거 쓰셔도 되고, 좀 가성비 좋은 거 찾아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그람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람으로 알려드려야 편할 테니까. 예전에 근무할 때는 진짜 누가 치즈 좀 갈아줬으면 싶었는데 이거 하루 종일 갈아야 되니까 나중에 좀 신문물들이 좀 나왔었는데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치즈 크레이터 같은 거. 오늘 점심 여자친구랑 같이 먹었는데, 어제 베놈이라는 영화, 유튜브 영화를 결제해놨다고 저녁에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고구마로 해놓은 술안주를 가지고 와인을 한 잔 먹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약간 개인적인 사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레시피도 정말 좋은 레시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잘 먹어요, 저도 이런 거. 근데 귀찮아서 안 만들어서 그렇지. 빵가루가 원래 들어가는데 레시피에는 저는 빵가루가 따로 없어서 빵을 갈아서 사용할 겁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정말 치즈 가는 거는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중한 과정 하나하나가 다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완성도 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g이지? 36g이니까 40g까지만 갈게요. 40g까지만 열심히 갈아보겠습니다. 치즈 40g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넘어버렸네? 44g, 그럼 1g 더해서 45g 내야겠다. 45g입니다. 요새 라이브를 보시고 부쩍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라이브를 참석해 주시고 바로 따라 해 주시는 것도 저도 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치즈는 항상 보관하실 때 진공용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진공용기 구매하시라는 건 아니지만은 있으시면은 진공용기를 쓰시는 게 좋다. 자, 치즈 45g 갈아놓은 거는 좀 빼두시고, 자, 끓었어요. 지금 저압 냄비 확실히 금방 끓죠. 약불로, 살짝 약불로만 뚜껑을 한번 열어서 익었나 한번 봐볼게요. 찔러봐야 되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아직 멀었네 아직. 찌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확실히 지금도 고구마가 쪄지면서 이렇게 맛있는 단향이 남거든요.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원래는 이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마 샐러드였어요. 메쉬드처럼 하는 고구마 샐러드였는데, 아니면 뭐 마탕 같은 거나 할까 하다가, 근데 마탕은 솔직히 제가 몇 번 생각했다가도 이거 진짜 몸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은 건데 할까 말까 하거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됐을라나. 두꺼운 거 중간은 아직 좀 덜 익었네요. 확실히 삶는 거랑 찌는 거랑 시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압 냄비니까 이 정도 익은 거지, 일반 냄비였으면 한참 더 있어야 될 건데. 진짜 이거는 찌는 거 빼고는 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할 게 없구나. 방금 압력이 꽉 차가지고 안 열리는 거 보셨죠? 신문지가 있으면 좋은데 신문지가 겉은 다 익었거든요 지금. 아래쪽은 아예 다 익었구나. 익었네요 아래쪽은. 자, 이제 다 익었거든요. 자, 고구마를 우선 꺼내고, 고구마가 아주 잘 익었어요 지금. 아주 잘 익었어요. 아주 잘 익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뜨겁다는 말이겠죠. 뜨겁게 잘 익었어요. 아주 마그마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손 댔는데 어우 뜨거워. 자, 고구마 다 쪘고요. 이제 고구마 이제 껍질 쓸 것들을 정해야겠죠. 안 쓸 것들은 다 벗겨야 되고, 끝쪽을 가위로 살짝 잘라가지고. 고구마가 센노랗습니다. 센노라. 와 진짜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요리 안 하고. 양 끝은 자를게요. 아무리 좋더라도 오늘 요리에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자를 겁니다. 섬유질이 너무 많은 것은 질겨버려서 식감을 해치니까. 평상시에 드실 때는 그래도 컨디션 좋으면 여기는 드세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 황금 고구마 엄청 센 노래요 지금. 껍질이 갈리려나 모르겠는데 갈려야 될 텐데. 껍질은 잘라서 쓸 거니까. 그래서 껍질이 지금 한번 쪘기 때문에 조직이 좀 풀어져 있긴 하거든요 지금. 뜨거워가지고. 야, 속살이 진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란빛이지. 오 뜨거. 진짜 김이 펄펄 나거든요 김이. 이제 요리사였으면 이거 못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뜨거운데. 몇 도인지 한번 궁금한데. 몇 도길래 뜨거워. 고구마의 온도를 재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온도 몇 도야?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너? 야,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 여러분 70도 돌파했습니다. 나 고구마가 지금 80도를 돌파했고요. 84도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살다가 고구마 온도를 재긴 처음인데, 야 84.5도 6도 올라가네. 지금 84.9에서 멈췄거든요. 자, 84.9도. 그러니까 제가 손이 뜨겁죠. 제가 뜨거운 거 되게 잘 견디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85도죠 85도 고구마의 온도가. 이거 껍질을 또 여기다 버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네. 여러분 아셨죠? 방금 뜨겁게 찐 고구마의 온도는 85도에 육박한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항림시켜서 해야 된다. 껍질은 다 쓰진 않을 겁니다. 식감이 안 좋아지니까 3개 정도만 쓸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 맛있게 하려면, 자, 버터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버터를 한 50g 정도 넣고, 넣을 때 좀 잘라서 넣어야 잘 되겠죠. 메쉬로 고구마를 볶여 주시면서 여기에 치즈 다 넣어주시고, 제가 열심히 갈았었죠. 45g. 블루베리, 와인, 식초, 소금을 가볍게 2꼬집. 혹시 집에 육두구, 넘맥 있으시면 넣으셔도 됩니다. 계란 2개도 같이 해서 메쉬 할게요. 찹쌀가루를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세요. 전분보다는 찹쌀가루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버터도 잘 녹여주시면 되죠. 고구마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열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껍질 갈아야겠죠? 껍질을 좀 곱게 갈면 좋으니까 한 번만 더 갈게요. 됐고, 껍질을 넣어주시고, 지금도 좋아요. 이제 뭉치기만 되니까 여기에 우리 이태리 파슬리. 버터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뭐 마가린밖에 없을 텐데 제가 마가린 넣으라고는 못 하겠네요. 그 몸에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버터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파리만 쓸 거예요. 버터 대신에 넣을 거면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체다 치즈 차라리 체다를 넣으세요. 체다 치즈를.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가린 같은 건 안 좋으니까 안 되고. 이것도 물로 살짝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갈아버릴게요. 물기가 있어가지고 안 갈리려나. 잘 안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이태리 파슬리는 듬성듬성 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대충 하나 오늘. 자, 향긋해.
확실히 이태리 파슬리가 저는 정말 제 취향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허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여기에 이제 물기를 한번 닦아주시고, 집에 대부분 있다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냉동실에 처박아둔 식빵 있으시면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좀 만들게요. 땡땡 얼었죠 아주? 리얼 생 리얼. 오호. 너무 어렵다. 닌자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얘한테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얘거는 제가 칼을 안 간다고 오늘 하나님이 칼가라고 하시나봐요 저한테. 제가 빵가루가 없으니까 빵가루를 또 이렇게 갈아 써야 돼요. 닌자 정도 돼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 단단해서 지금 빵가루가. 닌자는 그래도 힘이 좋으니까 집에 빵가루 있으시면 그냥 빵가루 쓰시면 됩니다. 구매해서 쓰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뭐 완전히 곱게 갈 건 아니니까 빵가루를 좀 빼놔야죠. 조금 수분감이 있는데 그래도 잘 갈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이상 하려면은 아예 가루를 사야 되니까. 집에 좀 이렇게 장비들이 있으면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자기 형편에 맞는 것들은 좀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한 번에 구매하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오케이 됐고, 자 계란을 하나만 깨면 될 것 같아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찹쌀가루, 올리브오일 손에 묻히고 하나씩 잡아가지고 살살살 묻혀서 잘 묻힌 다음에 계란을 살짝만 묻혀가지고 빵가루를 살짝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너무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방금. 다시 오일 조금 묻히고. 이거 굴리는 게 또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냥 쉬운 건 아니어가지고. 함박 스테이크 같은 거 좀 자주 만들어 보신 분은 좀 이해가 될 텐데 안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때 이걸 한번 드셔보시면 고구마를, 와 여러분 엄청 맛있어요. 달디 단 그런 고구마 맛이 아니라 요리 먹는 것 같은 그 치즈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맛이 확 납니다. 양이 많으면 또 주위 나눠줄 사람들 나눠주면 됩니다. 여자친구 회사에도 직원분들이 있으셔서 거기도 아이들이 또 있는 집들이 많아서 좋아하더라고요. 나눠주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만들어 먹기는 힘들잖아요. 요리 관심 없는 사람들은. 또 그래서 그러니까 먹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거 만들기 어려운 것들은 주위에 좀 나누는 편입니다. 아이들 있는 집 애들 특히. 어른들은 뭐 찾아서 사 먹으면 되지만 아이들은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이웃 사촌이었으면은 정말 제가 많이 챙겨드렸을걸요. 저는 주위 사람들 챙기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예전에 형님들은 뭐라고 했는데 약간 바보 같다고. 사람들 챙기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 보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빵가루가 다 되는 정도까지만 얘는 할 거예요. 다 하진 않고 한 2개 정도까지는 이게 될 것 같아요. 1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이게 첫 번째 준비를 하고 남았잖아요. 재료들 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너무 많으면 넣지 마시고, 아까우니까 버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기도 다 들어갔던 내용들이니까. 여기다가 빵가루도 다 넣으시고, 올리브를 싸야 되니까 놔두고, 얘는 한쪽에 놔두고, 얘는 또 이대로 비벼가지고 이 상태로 구워도 됩니다. 오케이 됐고, 팬 준비하시고요. 코팅팬 준비하시는 게 편합니다. 중불로 달구시고 오일을 뿌리시고 달구세요. 오일을 한 5큰술 정도 넉넉하게 뿌리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저희가 다 먹을 거니까 많이 뿌려도 되잖아요. 제발 올리브오일 좀 아깝다 생각 좀 그만 좀 하시고, 먹어야지 몸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저희 구독자진이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먹지도 않으면서 뭘 좋아진다고 자꾸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먹어야 좋아지거든요. 자, 이제 크로켓처럼 돼 있는 걸 올리시고 살짝 눌러주세요. 자, 살짝 눌러가지고 자글자글 양옆으로 익혀줄 겁니다. 약불로 익힐 거예요. 약불로. 중약불에서 약불. 이런 거 진짜 손님들 오셨을 때 내놓기 좋은 손님상 레시피죠. 딱히 사람들이 가릴 만한 그런 재료도 아니고 식전에 먹어도 되고 식사 중에도 한쪽에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쪽이 약간 노릇노릇할 정도까지만 익히시면 됩니다. 더 익히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다 익었잖아요. 이거 계란 같은 거는 그냥 먹어도 되니까 표면들 색깔만 나면 됩니다. 조금 날카로운 걸로 하면 좋은데 날카로운 게 없어서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색깔이 지금 좋아요. 그러면 겉은 진짜 바삭하면서 안쪽은 되게 촉촉한 고구마의 식감이 있으니까 되게 맛있을 거잖아요. 색깔이 와우, 만족스러운 색깔이 나왔습니다. 좋아 좋아, 잘 됐어요. 아주 아우, 기가 막힌데 고로케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고구마 고로케라 생각하셔도 되고 고구마 뇨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시피는 거의 고구마 뇨끼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크림 소스 만들어가지고 넣으셔도 맛있죠. 이대로 들으셔도 맛있고,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마요네즈랑 먹으면 맛있어서 제 레시피 중에 순두부 마요네즈 있잖아요. 순두부로 마요네즈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드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쪽도 다 익었기 때문에 꺼내겠습니다. 색감이 아우 좀 더 해야 되고, 빵가루 너무 탄 것들만 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아우, 좋아요. 색감 보이시나요 혹시? 잘 나왔죠? 약간 까맣게 탄 것만 없애주시면 돼요. 다시 오일 있는 쪽으로. 고소한 냄새가 엄청 올라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제 미르마루님은 조금 아시니까 좀 얼추 유추하시겠지만, 감자 뇨끼라는 게 있어요. 고구마 고로케를 유럽 사람이 먹으면 이렇게 먹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맛이. 이러면 이해가 되시려나? 유럽에서 고구마 고로케가 나오면 이 맛이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딱 그 맛이어가지고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그냥 팬케이크식으로 해가지고 팬케이크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크로켓 고로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리 이름을 굳이 따지자면 올리브오일 많이 뿌린 것 같지만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좀 이쁜 접시에다 먹어야 이쁜데 이쁜 접시가 없고 그냥 밋밋한 접시만 있어가지고 촬영하느라고 그게 안타깝네요. 제가 감자로 하면 또 맛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레시피는 감자로도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불 끄시고, 빵가루가 조금 나온 것들은 좀 탔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를 할게요. 이것까지 먹은다고 하면은 또 뭐라고 하실 분들 계셔가지고, 이게 저희 구독자만 보는 채널이 아니라서 오일 뿌리시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거는 미르바루님 말씀하신 대로 그라탕으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구워도 되고,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올려가지고 그라탕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불을 조금 약하게 하겠습니다. 약하게. 잘 익었어요. 한쪽이 아주. 오븐으로 그라탕 할 때요, 치즈 뿌리시고 한 5분만 하시면 될 겁니다. 200도 정도에서. 저처럼 이렇게 구워 먹고 싶으신 분들은 구워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구운 다음에 치즈 뿌려가지고 다시 그라탕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뭐 잘 안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마요네즈랑 찍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제 냉장고에 없지만 마요네즈를 이번에 처음으로 사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순두부로 이용해가지고 순두부 마요네즈로 해드세요. 이거 마요네즈는 몸에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시고. 여기에 이파리 하나. 제가 요리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말 없는 적 있죠. 그러면 진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이러면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 보면 입이 아마 모아져 있을 건데 제가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심플하고 이쁩니다. 지금 얘도 엄청 잘 익고 있거든요. 엄청 맛있게. 그죠? 자, 한번 이제 시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먹어봅시다. 일로 오세요. 자, 그냥 먹어보고 마요네즈 찍어서 먹어보고. 감자 뇨끼 같은 맛일 거야.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향 진짜 좋아요. 엄청 고소하고 단향이 나거든요. 겉이 진짜 바삭바삭하고 고구마 맛 아니지 않나? 어때? 고구마 맛은 맛인데 되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구마 맛이지. 이게 약간 표현이, 나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구마 맛이 나는데 고구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좀 신기한 맛.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마요네즈를 찍으면 이게 진짜, 근데 이거 진짜 계속 먹고 올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거. 이제 맥주 안주를 이거 와 기가 막힌다니까 이런 거. 여러분
마요네즈랑 먹어야 돼요. 그지? 알겠지? 맛이 갑자기 확 새콤한 맛이 들어오면서 네. 너무 맛있지 않니? 여기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맞아. 살짝 섞어도 맛있을 것 같아. 머스타드나 디jon 머스타드 섞어도 맛있어요.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우선 놔두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애가 있죠. 너무 맛있다. 자꾸 안주 해서 이렇지만 안주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제가 했는데 이렇게 맛있으면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제일 바삭하게 익은 걸로 먹어야지. 살짝 새까맣게 탔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맛있습니다. 이래야 그 단향이 나요. 딴따란따란. 자, 이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오, 김이 나는데, 김 보이시나요? 김 나는 거? 마지막에 찹쌀가루랑 이거 좀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향이, 약간 찹쌀가루 향도 더 나고, 부드럽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와. 엄청 부드러워. 와, 봐봐. 되게 바삭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가 이게 바삭한 걸 먹었잖아. 네. 먹어. 좀 뜨거워요. 입에 넣잖아? 아, 이제 엄청 부드럽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지? 얘는 진짜 그 거칠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얘는 진짜 푸근한 맛이 나요. 엄청 푸근해, 맛이. 단호박 맛 나는데요? 단호박 맛이 왜 나 갑자기 궁금해서. 크리스마스 요리로 이걸 해드렸어야 했네. 얘도 마요네즈 좀 찍어서 먹어볼까요? 좀 많이 찍었습니다. 얘는 마요네즈를 찍으니까 오히려 얘가 맛이 죽어요. 그냥 드시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얘는 마요네즈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고. 정말 제가 오랜만에 마요네즈를 먹는데 맛있긴 하네요. 속새우 맛이라고 하나 이런 거? 근데 저는 순두부로 이제 만들 줄 아니까 딱히 그걸 안 먹지만은 그래도 맛있긴 맛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또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크게 어려운 레시피는 아니니까 많이들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가정에서 어떤 조리도구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오븐 있으신 분들은 그라탕도 해보시고 여기 안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가지고 한번 덮으신 다음에 또 위에 또 얹으세요. 체다 치즈 같은 거를. 그럼 더 맛있겠죠. 아, 오늘 또 역시 맛있는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완전 유럽식으로 해봤는데요. 따라하실 분들은 또 빨리 따라해 보시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당.